안녕하십니까.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저희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보통 이어지는 다이닝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네 번째 시각으로 저희 이렇게 보통 글로벌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상당히 그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상당히 한 조직에서 권위가 있거나 존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문합니다. 이때 그들을 어떻게 행사에서 이렇게 맞이하고 응대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의전이라고 합니다. 분들의 여러분 속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VIP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주변 분들이 이분들이 상당히 위험이 있거나 권위가 있고 존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VIP의 그 속성인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약간의 다시 말하면 약간의 보수적인 색채도 갖고 있고 약간의 선민의식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폐쇄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교류를 할 때도 자기들하고 비슷한 직이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전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에 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훗날 노력을 해갖고 얻어진 그런 권위나 존엄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VIP들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글로벌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쟁과 협동이라는 두 가지 동기가 이렇게 공존하는 하나의 그런 게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약간 그 형평성에 약간만 문제가 있어도 금세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약간 저희들이 적절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VIP라든가 이렇게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아주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행사에 이렇게 행사를 심지어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인 약간 이렇게 형평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서비스를 받아도 약간 좀 나만의 아주 독특한 아니면 나만의 어떤 나한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당히 신미한적인 그런 기준도 되게 높습니다. 이들은 많은 걸 성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많은 곳에 돌아다녔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겪지 못하거나 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VIP들과 이렇게 교류하실 때, 의전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알아봐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타이가 아주 되게 멋있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주 이렇게 수트하고 잘 매치가 되네요.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면 바로 자기들의 그런 아주 높은 그런 신미한적인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그런 노력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VIP들은 이제 한국에 오실 때는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여러분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보통 비행기를 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바람을 받습니다. 하나는 헤드윈드라는 맞바람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테일윈드라는 꼬리바람을 받기도 합니다. 편서풍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홍콩이나 태국 이쪽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게 5시간의 비행이라면 보통 테일윈드 소위 편서풍을 받게 되면 비행 시간이 한 30분 심지어는 1시간씩 이렇게 단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오게 되면 보통 1시간 이상 이렇게 단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공항에는
이런 분들을 픽업을 하실 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야지, 예, 그분들이 여러분들 뒤에 와갖고 이렇게 어깨를 톡톡 치면서 발견을 하면은 이미 그때부터 이 VIP 의전은 상당히 의미를 잃고 상당히 그 실패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그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나가시고 또 이렇게 공항에서도 종종 이렇게 그 픽업을 하고자 하는데 주차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교통 정리 때문에 잠깐 다시 한 바퀴 돌아올 경우에 이게 몇 분이 소요되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시간에 가서 이렇게 그 픽업을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나가시고 동선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VIP 분들이 오시면 보통 이제 호텔로 대부분 가십니다. 이때 그 호텔은 대부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엑스프레스 체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4스타 호텔 이상만 되면은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엑스프레스 체크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여러분 그 VIP의 어떤 그 정보에 관한 것들을 사전에 다 받아가지고 미리 호텔에 얘기해서 이분들이 도착하시면은 그 체크인 라인에 가서 쭉 줄을 서지 않게 미리 사전에 전부 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시고, 예, VIP가 호텔 로비에 도착하시면 바로 이렇게 키가 들은 봉투만을 받아갖고 바로 이렇게 호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늦은 경우라면은 아마 바로 호텔에서 이렇게 주무실 겁니다. 이때 그 다음날 일정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몇 시에 와서 픽업을 할 것이고 내일 스케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전 브리핑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호텔로 올라가서 쉴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종종 이분들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호텔방으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호텔에 벨맨을 시켜서 가방을 가지고 올라가시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VIP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긴 비행 시간으로 인해서 또 의학적인 이유로 상당히 호텔에 도착하면 뭔가 이렇게 빨리 혼자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화권 업무 파트너로서 이렇게 쫓아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저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호텔 직원을 통해서 짐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10분 또는 20분 후에 이쪽 라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호텔에 체크인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VIP들을 안내하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안내와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이 모시는 분이 도착을 해야 되는 장소가 어딘지 이 VIP가 모르는 경우는 안내라고 하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VIP가 독착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경우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경우라면 그 VIP의 가급적이면 왼쪽에 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부러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가급적이면 왼쪽으로 서서 좌측으로 약 한 1m가량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행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 VIP로부터 약 한 50cm 또는 1m가량을 뒤서가지고 좌측으로 뒤서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안내건 수행이 됐건 간에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VIP들에게 이렇게 등을 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상체를 그분들을 향해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VIP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꼭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먼 비행을 했으니까 피곤하거나 또는 제가 직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화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VIP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온 VIP들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앞만 보면서 계속 이렇게 걸어가고 하면은 이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체를 이렇게 그 VIP를 향해서 돌려서 걸어가면서 간단하게 한국인 처음 오셨는지, 한국에 관한 인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때 VIP들이 만약에 대답을 하시는데
간단한 그 대답만을 하신다면 이거는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멈춰야 되고 이분들이 대답도 하고 거기다 자기의 의사까지 의향이라든가 의견까지 이렇게 덧붙인다면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또 여러분들의 또 다시 또 두 번째 질문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편하게 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단 그 VIP가 한국 분이라면 이 대화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으신 분이 직위가 낮은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에 관해서 약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경우도 있고 또 아랫분도 역시 또 불편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분이라면 대화하는 것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외국 분이라면 여러분들께 직위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무드가 상당히 그 아주 편한 무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대화를 하시고 약간 좀 편하지 않은 약간 좀 피곤하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도 대화를 잠시 멈추면 됩니다. 걸어가면서 역시 또 그런 것들을 살폈다가 또 한 번 질문 던지고 또 역시 반응을 보고 대화를 하시거나 멈추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테이블 세팅 같은 것들을 하죠. 보통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할 때는 보통 테이블을 그냥 이렇게 횡하니 벼두거나 또는 이렇게 꽃 같은 것들을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전은 이게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테이블 중앙에 놓는 거를 이렇게 센터피스라고 합니다. 이 센터피스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어떤 권위가 있어서 책의 저자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그런 책을 구입할 수 있다면 한 두세 권을 구입하거나 또는 우리 측에 또 그 VIP하고 상대하는 우리 측의 파트너가 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권위가 있다면 또 그분이 쓰신 책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권을 이렇게 또는 서너 권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앙에 센터피스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갖고 싱가포르에서 왔다면 싱가포르의 유명한 과일은 뭐죠?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리안을 구입할 수 있다면 두리안을 구입하고 또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그 특산 과일을 해갖고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중앙에 센터피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예를 들어 그쪽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면 그 소프트웨어에 그 박스를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센터피스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인상적인 느낌을 주는 이런 그 테이블 배치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테이블 좌석 배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하신 분이 가장 중앙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오른쪽 좌측으로 이렇게 직위를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으로 두 번째 직위를 가지신 분, 좌측으로 두 번째 직위를 가지신 분, 다시 오른쪽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위를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도 그렇게 앉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안 앉으면 굳이 또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앉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이렇게 약간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가능하다면 우리 측 결정권자 대부분 직위가 가장 높으신 분이 되겠죠. 그분이 앉고 그 맞은편에 그 상대방 파트너를 앉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측 파트너, 우리 측 리더와 상대방 리더가 약간 좀 얼굴이 붉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사회담이라든지 환경론자와 그쪽의 기업이라든지 무슨 컴플레인을 하러 온 고객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우리 측 결정권자인 리더하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눈을 마주 보지 않게끔 상대방 리더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우리 편 리더를 앉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는 바로 두 번째 직위를 가진 사람을 앉힙니다. 이렇게 해갖고 바로 이렇게 그 신체적인 거리를 조금 더 멀게 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보지 않게 하면은 이 갈등이 어떤 폭이 되게 이렇게 줄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폭이 준다는 얘기는 곧 이 미팅이나 이 협상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을 놓칠 가능성이 되게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측 결정권자가
상대방 결정권자보다 이 지금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비전문가입니다. 우린 직위가 높아서 그 자리에 앉은 거죠. 상대방은 이 분야에 관해서 한 전문 서적을 한 2권가량 쓴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측 결정권자 바로 오른쪽이나 좌측에 두 번째 직위를 가진 사람을 앉힙니다. 두 번째 직위가 아니라 바로 전문가를 앉힙니다. 그러니까 직위와는 상관없이 이 분야에 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를 앉힙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고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또 다시 오른쪽 좌측으로 이렇게 직위를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미팅이나 협상에서 우리 측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우리 측의 결정권자가 언제 예스를 하고 언제 노를 할 때 분명히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모를 때 대부분 이 협상이나 미팅의 주도권은 상대방이 가질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분명히 다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으로 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섞여서 떨어져서 앉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앉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나가시면 해외 주재원이나 지역 전문가 이런 걸 나가시면 그 현지인들과 같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떨어져 앉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 항상 내가 자발적으로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앉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자리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미팅이라든가 협상 같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그 직위도 차이도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딱딱한 긴 장방형의 테이블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죠. 항상 여러분이 의전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럴 경우라면 꼭 나중에 비즈니스 다이닝을 하거나 이러면 꼭 이렇게 원형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정사각형 테이블을 이용해서 약간 거리를 좁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테이블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폭도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이블의 중앙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끔 앉는 그런 테이블들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딱딱해질 수 있는 긴 장방형의 테이블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런 정폭형 테이블에 앉게 되면 훨씬 더 거리도 좁아지고 이렇게 상대방들과 대화가 잘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내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긴 방자형의 테이블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러한 정폭도용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번 이 테이블 배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보통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제가 상대방의 파트너라고 생각했다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내가 먼저 들어가고 손님을 보통 운전기사님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의전을 잘 모르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제가 손님으로 외국인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이때 호스트는 바로 저기 때문에 제가 바로 운전선하고 맞은편에 앉고 손님은 바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이때 더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내가 이렇게 주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쪽에 앉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오늘 운전을 하는 그냥 픽업만을 나온 사람이라면 제가 외국인이 저희를 방문했고 제가 픽업만을 나온 사람이라면 이때는 제가 운전하면서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나 일단 나하고 대각선으로 앉혀서 그러니까 기사하고 대각선으로 앉히게 만들고 이동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좌석 배치, 차량 배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 특히 약간 권위가 있고 존엄성이나 위험이 있는 분들이 오실 때 어떻게 의전을 하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